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여러분, 엽산 이야기를 오늘 제가 해드리고 싶은데요. 엽산은 이제 기형아 발생을 예방시켜주는 기형아 방지 비타민으로 이제 이름이 나 있어가지고 제가 글쎄요 한 10년 전부터 약국에서 엽산을 찾는 이제 고객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 엽산이 비타민 B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도 별로 알고 싶어 하시지 않는 거예요. 어디선가 이제 기형아 방지를 위해서 엽산을 먹어야 된다. 임신하기 전부터도 먹으면 좋다. 어떤 사람은 또 임신하고 한 3개월부터 먹는다. 이렇게 다양하게 본인들이 알고 있는 정보가 있어가지고요. 약사인 제가 새삼스럽게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뭔가 경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이제 이 진약사톡 유튜브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이야기를 사람들이 마치 공신력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엽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시원하게 좀 해드리려고 해요. 엽산은 비타민 B9번이고요. 그것이 확실히 이제 기형아 예방에 효과가 있고 또 빈혈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비타민 B에서 9번이잖아요. 비타민 B군 중에 하나거든요. 비타민 B는 1번부터 12번까지 있어요. 모든 번호마다 다 우리가 쓰는 것은 아니지만 1번, 2번, 3번, 뭐 5번, 6번, 9번, 12번 뭐 대체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비타민 B를 1번부터 12번까지 어떤 그 라인을 가지고 어떤 계열을 가지고 묶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먼저 이해를 해야 B9번인 엽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따로 떼어서 하나만 생각을 하잖아요. 또 뭐 엽산에 좋은 장점도 있지만 최근에 어떤 분이 이 엽산을 뭘 어떻게 잘못 먹으면 크게 뭐 암이 발생하고 뭐 어떻게 될 것처럼 그런 아주 공포스러운 그런 소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시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참 안타까워요. 비타민 B를 이렇게 시리즈로 묶어 놓은 뜻은요, 이것들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분명히 서로 다른 물질이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연관성이냐고요? 우리 몸속에서 반응할 때 그 비타민이 조효소로서, 보효소로서 이제 그 우리 몸속에서 영양 성분의 역할을 하는데요. 이것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많이 먹는다? 그 하나만 많이 먹어서 뭐 어떤 사람들은 비타민 B1에 또 완전히 꽂히신 분들이 있어요. 비타민 B1이 병원에서 마늘 주사라고 하는 그 피로회복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B1만 많이 먹으면 될 것처럼, 아니면 B1 주사만 맞으면 이렇게 힘이 부쩍부쩍 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어느 정도 그런 효과는 있지만 그렇게 하나만 치우쳐서 쓰면 다른 비타민들이 제대로 받쳐주지 않았을 때 이게 오히려 역작용이 날 수가 있고요. 제대로 그 하나의 비타민만 많이 먹었을 그 효과를 제대로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타민 B는 이렇게 번호가 매겨져 있고 같은 B라는 그 테두리 안에 이렇게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형아 방지 효과를 위해 가지고 비타민 B9번인 엽산, 엽산 이거를 이렇게 폴산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폴산, 엽산 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또 비타민 B9번이고 이거를 기형아 방지 목적으로 많이 먹는다? 이거는 저는 권하지 않아요. 그거를 많이 먹는 것보다는 비타민 B100을 드시는 게 맞아요. B100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1번부터 12번까지 고루고루 모든 비타민의 함량을 100단위 이상을 넣어 놓은 거예요. 어떤 것은 500단위씩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럼 주로 이제 100이나 500이 들어있는 그 비타민을 먹는 것이 이 엽산 하나만 뭐 400이나 800이나 이렇게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제대로 된 부작용 없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비타민 그 엽산 이야기를 하면서 엽산이 뭐 천연 엽산도 문제가 많고 합성 엽산은 더더군다나 문제가 많고 활성형 엽산을 먹어야 그것이 우리 몸 안에서 제대로 역할을 한다. 오히려 활성형이 아니라면 천연 엽산조차도 고용량으로 먹는 것은 우리 몸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뭐 바람 이야기까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때는 그랬어요. 천연엽산 아니면 뭐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비타민도 예를 들어서 B1, 티아민 같은 경우에 활성형 아니라 그냥 비활성형이 들어있으면 그 간이 나쁜 사람들한테는 아무 효과가 없다, 뭐 이런 말들도 있었거든요. 또 활성형을 얘기하는 것이 B6가 또 활성형 얘기가 있고요. B6는 피리독신이거든요. 이것도 활성형을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B12, B12번이잖아요. 그거는 시아노코발라민이라는 건데, 이거를 이제 활성형으로 메코발라민이라고 그래요. 메코발라민을 먹지 않으면 뭐 전혀 몸에 흡수가 되지 않고 뭐 도리어 해가 되고 막 이런 설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몸에서 비타민이 활성형으로 바뀐다라고 하면 그 활성형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 간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비타민을 비활성형으로 이렇게 천연 상태든지 뭐 영양제 상태든지 그렇게 먹잖아요. 그러면 간에서 활성형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우리 몸에서 쓰일 수 있는 그 형태로 된다는 거예요. 활성형이라는 뜻이 뭐냐면 어떤 비타민이든지 몸에 들어와서 바로 그것이 이제 그 형태 그대로 우리 몸의 조효소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의 조효소가 되는 어떤 그 타입이 있어요. 그 비타민이 약간의 타입의 변화가 와야 되는데, 그 변화된 타입, 바로 우리 몸에서 조효소로 사용될 수 있는 그 타입을 활성형이라고 해요. 아예 애초에 바깥에서 활성형인 채로 우리가 그거를 흡수를 하게 되면 간에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고, 예를 들면 간이 나쁜 사람은 간에서 그런 활성형으로 전환 자체가 잘 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더더군다나 활성형이 필요하고, 뭐 이런 논리로 해서 비타민을 약간 고가의 제품으로 만드는 그런 회사들마다 활성형을 막 강조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비타민 제품을 출시를 하고 그랬거든요. 이제 최근에 그 엽산을 말씀하시는 분은 이제 엽산도 활성형으로, 천연도 필요 없고 활성형이라야지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제까지 약국을 하면서 엽산의 활성형을 얘기를 듣기는 그게 처음이었어요. 요 근래 그분. 무슨 말이냐면 엽산 활성형은 그분 제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제품을 팔기 위한 그 마케팅으로서의 그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고요. 이런 것을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해요. 공포 마케팅. 그러니까 자기의 제품 이외에 다른 제품은 너무나 크게 해가 된다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잖아요. 제가 그분한테 뭐 어떤 공격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비단 엽산뿐만 아니라 다른 비타민에 대해서도 뭐 비타민 영양제가 잘못 먹으면 간에 큰 손상을 줄 것처럼 그렇게 공포스럽게 제목을 달아요. 영상에 들어가서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어떤 비타민제도 특히 수용성 비타민이잖아요. 비타민 B나 비타민 C는 간에 저축이 되는, 몸에 축적되는 그런 지용성이 아니라 수용성이라서 매일매일 먹어서 우리가 몸 안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남은 그 나머지는요 전부 소변으로 나가고 몸에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몸 안에 축적이 돼서 어떤 염증을 일으키고 암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뉘앙스를 주면서 말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폐가 많은 거죠.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엽산 가장 효과 좋게 먹는 방법은 활성형이 아니고, 활성형 거기에 맞춰서 자기에게 유리한 어떤 증거를 제시하는 그런 논문만 추려가지고 얼마든지 공포 마케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약국에서 글쎄요 한 25년 넘게 비타민 B를 써왔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뭐 염증이 더 심해졌다? 있던 염증을 치료한 사례가 셀 수 없이 많죠. 새삼스럽게 염증이 생긴 그런 연구는 제 편에서는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엽산만 단독으로 많이 투입을 하면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비타민도 마찬가지예요. B1번부터 12번까지요. 고루고루 들어있는 그 비타민을 사용을 해야 얘네들이 몸속에서 고루고루 서로 연합해가지고 생화학 반응에 쓰이고 우리 몸에 이제 좋은 대사 과정에서 이제 효소, 보효소로 쓰이고 배출이 되는 거죠. 어느 하나만 많이 들어가면 그게
그게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활성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활성형이라고 해도 각각을 일정 농도 이상 먹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농도의 가장 기본이 100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 제품으로 비타민 B100을 만들었고요. 저는 제 제품만 먹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한테 오시는 그 고객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해외 직구를 해서 이미 먹고 계시더라고요. 미국 제품 정말 값이 싸고, 그렇죠. 태평양을 건너오는데도 그렇게 가격이 쌀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미국 제품에 저의 어떤 경쟁 대상이라는 그런 생각을 두고 미국 제품에 맞추어서 그 품질과 가격과 이런 것을 제가 염두에 두고 제 제품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미국 제품 사 먹지 않아도 편하게 집에서 사실 수 있게끔 그렇게 했는데, 저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요. 비타민은 절대 비쌀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활성형 먹을 필요가 없고요. 제가 임상을 해봤을 때는 심지어 간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간 경화 환자도요, 다 비타민 B의 효과를 많이 보더라고요. 제 제품은 비활성형인데도 충분히 그걸로 인해서 해독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울 정도예요. 간이 나쁜 사람일수록 비타민 B는 반드시 섭취를 해야 되고요. 비타민 B가 보통 사람들은 100단위 한 알만 먹으면 되지만 신경정신과 약이나 결핵약을 먹고 있거나 뭐 그런 다른 전신에 또 염증이 심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B를 2알 먹어야 돼요. 2알.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당뇨약을 먹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의 당뇨약이 그 메트폴민이라고 하는 약이 기본으로 들어가거든요. 이 메트폴민이 비타민 B를 많이 소진시켜요. 그래서 병원에서 평생 먹어야 되는 약, 대표적인 뭐 당뇨약 같은 거를 먹고 계신 분들은 비타민 B를 다른 사람보다도 좀 더 많이 먹는 것이 필요하고요. 최소한 B 100단위 한 알 내지 2알. 2알을 먹을 때는 아침에 하나를 먹고 점심 때 하나를 추가하는 것이 좋아요. B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먹으면 노랗게 소변으로 나가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비타민 C 때문에 소변이 노래지는 줄 아시는데요. C는 색깔이 없어요. 비타민 C는 많이 먹어도 소변 색깔이, 많이 먹을수록 소변이 더 맑아요. 정말 소변이 탁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비타민 C만 많이 먹어도 그 어느 정도 소변 탁한 것에 상당히 효과를 보시거든요. 근데 비타민 B가 소변 색깔을 노랗게 하는데, 그 노랗게 하는 비타민 B는 1번부터 12번 중에서 딱 하나, 비타민 B2번이에요. 비타민 B2번을 리보플라빈이라고 하는데요. 그 리보플라빈은 우리 몸에서 지질대사, 그러니까 기름기를 좋게 이렇게 바꾸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비타민 B 중에서 B2번하고 B3번이 고지혈증에 그래서 꼭 필요한 비타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현대인들은 한국 사람들 중에서 지금 40대 이상으로 이렇게 집계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지혈증 경계치 정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의 전 국민에게 먹도록 해야 되는 비타민이 B100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국민이 평생 먹어도 부담이 되지 않을 그런 가격대로 제품을 만드는 것이 제 목표였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비타민 B의 독성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 보면 제가 좀 속이 상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비타민 B만 전 국민이 먹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원 신세를 안 져도 될 텐데, 병원 약을 줄일 수 있을 텐데, 저 B를 애시당초 먹지를 못하게, 먹을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간독성이다, 뭐 바람이다, 뭐 여러 가지 뭐 활성형 운운하면서 그런 거를 이렇게 좁은 길처럼 이렇게 차단을 해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속이 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간이 나쁜 사람들이 병원에서 처방받는 간장약이랑 반드시 병행해서 먹어야 되는 게 비타민 B100이고요. 그리고 비타민 C까지 고용량으로 드시면 더욱 좋고요. 자기에게 유리한 논문만 가지고 그쵸, 그렇게 해서 막 몰아가는 그런 방송은 글쎄요, 전체 유튜브 아주 좋은 지식, 그런 정보를 가지고 그냥 선한 마음으로 방송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 다 아시죠? 제 얘기도 들어보시면 뭐 진실성이 느껴지실 거고요. 이미 비타민 B100 먹고 계신 분들 다 안심하시고 편안하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활성형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비활성형이라고 해도 1번부터 12번까지 고루 100단 이상 들어있는 것을 최소한 하루에 한 알, 많으면 2알 정도 복용하시면 어떤 다른 부작용 걱정 없이 평생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제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